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를 통해 누구도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한반도 전쟁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괌 포위 사격 관련 보고를 받으며 미사일 작전 지도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 배경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정영태 소장 그리고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대영 편집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태 소장님, 일단 어제 이제 이 김정은의 이야기, 미국의 행태에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또 북한과 계속 대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서로 공을 떠넘기는 정국인 것 같아요. 김정은은 미국의 행태를 보겠다. 또 미국 역시 김정은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공을 떠넘기는 의도가 어떤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뭐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북한이 사실 그 괌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와는 달리 굉장히 그 직접적인 어떤 도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뭐 북한이 뭐 무수단니 아니면은 뭐 스커드 그다음에 또 ICBM 관대 다 시험 그 발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최초로 그런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 미사일을 가지고 괌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건 하여튼 그야말로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네. 상당히 그 미국의 어떤 그런 압박을 어떤 면에서 견제하는 심리전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자체가 보고를 다 받고 이제 미국을 그 움직임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어떤 심리전적 차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께도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텐션, 특히 죄송합니다. 텐션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존재를 또 외부 세계에 알리는 것도 있고 또 한미 연합 훈련이 또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향후 있을지 모르는 그런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려는 일종의 노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21일에 한미 군사 합동 훈련이 있는데 그때 훈련을 한다면 김정은이 미국 너네 분명히 우리가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거 봐라. 그러니까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지금 마련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 김정은 자체가 그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아주 그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기 예. 어렵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그 북한의 군사력을 뭐 차이만 보더라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고슴도치 전략과 같이 그제 상대방을 해칠 수는 있다. 하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제 미국과 1대1의 어떤 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 본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예. 이렇게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괌섬을 그 공격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 움직임 자체를 진짜 그 아주 그 고조시키는 여러 가지 군사적 행동 이런 것이 있을 정도이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여기에 견제하는 어떤 그 군사적 그 움직임 이런 정도로 사실 고조될 가능성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문정인 특보가 CNN과 인터뷰를 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뭐 판문점 도끼 사건 이후에 가장 지금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했던 얘기가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핵 보유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글쎄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딜레마에 네. 빠지게 됩니다. 북한이 사실 뭐 핵무기라는 것이 사실상 절대 무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갖게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만약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예를 들어 제3세계 다른 나라들, 이란이라던가 지금 이란은 사실 뭐 제재를 통하고 협상을 통해서 사실 핵 보유까지는 안 갔는데 이런 나라들이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또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통제할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인 이런 핵무기 비확산 정책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 버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문정인 그 특보의 예. 그런 발언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 언론들도 우리나라 뭐 발언이라든지 내용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어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이례적으로 강력한 발언이 나왔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누구도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내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도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워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대화라든가 아니면 제재, 경제적 제재, 비군사적인 어떤 그것으로서 북한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군사적 행동도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데 네.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국 일방의 군사적 행동, 즉 미국 일방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도 아마 미국 조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 차원에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이러한 미국한테 일방적 워닝을 보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이 강력한 발언 이 내용을 보면 미국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그만큼 지금 우리 상황이 좀 엄중하지 않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 해석하세요?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 북한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북미 간에 사실상 말폭탄 논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을 분명히 북미한테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고요. 때문에 북한도 14일로 이제 제 생각이 되는데 14일 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우리 측에 약간 이제 도움을 바란다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약간 남긴 것 같이도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당사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 작전 지도를 네. 예, 노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뭐 타격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 보면 일본도 있고 또 괌으로 날아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노출한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그 노출 내용 자체가 우리로 따진다면 굉장히 어설픈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슬쩍 흘리는 것 자체는 역시 북한의 군사적 수단 자체는 직접적으로 군사적들을 활용해가지고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예. 여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심리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왜냐하면 이런 군사적 지도들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사실적으로 북한은 뭐 스커드부터 시작해가 단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각종 미사일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한반도 전역을 비롯해가 단계적으로 다 타겟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한미일 동맹, 한미일의 어떤 그 연합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 주일 미군 기지라든가 또 일본을 겨냥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괌 아니면 이제 앞으로는 뭐까지 나오냐 하면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도 슬쩍 흘릴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력이 말뿐이 아닌 사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예.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남한 그리고 일본, 괌 물론 뭐 사진은 연출이 돼야겠죠. 근데 저 사진은
심각하게 연출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언론에는 잘 안 잡혔지만은 예. 그 뒤에 보시면은 지도가 3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를 타격으로 한 것도 있고 일본을 타격으로 한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아태 지역에 그 미군 기지들 타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기지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가 이제 저 이제 어제 밤에 영상을 받아서 다시 봤는데 예. 그렇게 있고 한데 보면은 그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괌을 타격하는 그 지도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단순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사거리를 이제 우리가 이만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표기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사실 뭐 우리가 군에 쓰는 군사작전 지도 예를 들어 뭐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구체적이죠. 거기는 뭐 어딜 타격했다, 뭘 써야 된다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공개한 걸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좀 차원이 떨어지고 단순히 이제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든 아니면 일본 아니면은 그야말로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잘 과시를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은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 특히 이제 이런 예. 걸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밤에 뭐 전략군에 비상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도를 크게 보여주면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 적도 예.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 유치하다고. 이제 하나 추가를 하면은 예, 예. 소위 이제 북한이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사한다 이래 볼 수 있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응해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커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고슴도치 전략은 자기 침이 얼마나 강한 것을 일부러 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위를 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으면은 그것은 그냥 고슴도치일 뿐이야 예. 하면서 이 강한 어떤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큰 몸집의 이런 동물들이 그것을 쉽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급적 자기들이 있는 어떤 하나까지 모든 하나까지도 다 과시를 일부러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너희들 함부로 우리한테 위협을 주거나 압박하지 말라. 우리도 위험성이 있어, 가시가 있어 예.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중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내 언론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중국에 대한 대북 압박이 아니라고 많이 평가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은 전혀 뭐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 미중 간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 또한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타겟이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영화라든지 미국의 영화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것을 뭐 무단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파는 정도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예. 미 정부나 또 미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지적재산 침해가 많이 되고 또한 뭐 산자이라고 중국어로 산자이라고 하지만 이런 짝퉁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동안 불만이 계속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뭔가 보여줘야 되고 또한 유권자들한테도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좀 강력한 이런 조치를 취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 소장님 그런데 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제 한마디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뭐 통상 301조 네, 이 부분을 터치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갈까요, 계속? 그 나름대로 분석을 했겠죠. 예.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을 침해하는 그것이 더 위해하다고 판단한 그런 측면이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트럼프 정부만 하더라도 특히 그 협상이라든가 예. 이게 굉장히 능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 그 무역 역조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있는 무역 통상법과 관련된 것 예. 이런 것과 관련 문제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도 하나 있고 동시에 그 중국을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향적으로 좀 나서달라라고 예. 하는 경제적 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을 던짐으로써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고 일거양득인가요? 하는 소위 일거양득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네. 그 우려되는 것은 두 개 다 놓칠 가능성 이런 것도 사실 좀 있다는 거죠. 중국이 네. 지금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렇게
근데 좌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많이 입게 되는 것은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당한 부분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예. 특히 기술이라고는 딴 게 아니라 무슨 계약을 할 때 이 그 자기 미국의 어떤 신기술이라든가 이것을 넘겨줘야 된다라든가 예. 이런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걸 압박으로 기술을 또 편취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지적재산권과 관계되는 소위 그 모방 뭐 이런 등등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걸 차단을 함으로써 사실 미국의 산업 기술이라는 건 신기술들 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 역시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견인차로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했을 때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온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아무리 자기가 여기에 대한 다시 역보복을 한다 손 치더라도 예. 결국은 타격을 크게 입는 것은 중국이라 볼 수가 네, 있죠.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좀 무역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지금 낮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가능성은 낮지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 언론 일부에서는 뭐 미국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보복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한테 했던 그런 사드 보복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여행객을 가는 수를 줄인다던가 하는 방식의 일종의 제재 조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 소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